안녕하세요. 문학치료와 행복한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효과가 입증된 글쓰기 치료라는 주제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시 치료에 대해 궁금하세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시 치료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28년인데 뉴욕의 시인이자 약사이며 변호사인 그라이퍼는 심리치료사인 블란톰 박사와 함께 시의 교훈적인 메시지가 치료 효과가 있음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치료는 심상, 은유, 리듬을 특징으로 하며 작품의 분량이 짧기에 쉽게 창작, 낭송, 감상을 할 수 있으며 내담자들과의 시치료 회계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치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니콜라스 마자 교수는 시치료 모델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는 수용적, 처방적 요소로 치료에 기존의 문학 작품을 도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표현적, 창조적 요소로 치료의 내담자의 글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징적, 의식적 요소로 은유, 의식, 이야기 들려주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등단하는 분들이 많고 시를 낭송하는 동호회에 가입된 분들도 많으며 시를 읽고 계속 쓰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낭송 대회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시를 사랑하는 분들의 표정이 아주 밝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힘든 일이 있었던 어떤 제자는 키플링의 만약이라는 시와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굴하지 않는다를 외우면서 힘든 시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도 힘든 일을 겪으신 후 시를 많이 쓰면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작품인 어부가와 강호별곡도 여러 가지 이유로 속세를 떠나 자연을 노래하며 평정을 찾은 시이며 시치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시인 가운데 하하, 호호, 이히히라고 웃음소리를 이용해서 시를 지은 작가도 있습니다. 한국의 시조도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영어로 한국의 시조를 창작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한국 시조가 영어로 번역되어 많은 영어권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고 음수도 정해져 있고, 종장의 경우 핵심적인 표현이 배치되거나 내용의 반전이 이루어지기에 시조를 짓다 보면 혼란하던 마음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관점을 자신에서 대자연으로 옮기면서 삶의 희로애락을 노래하는 것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에서 하이쿠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원주민 작가인 제럴드 비즈너가 하이쿠 협회 대표를 맡아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며 하이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학당 같은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조의 치유력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알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시 쓰기와 읽기는 분노를 배출하고 자연의 경의와 삶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하고 고민과 슬픔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힘들 때 사람들은 하루에 명시 한 편을 읽고 감동적인 부분을 필사합니다. 또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시를 쓰면서 병원에서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탕벨은 시 치료에 대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깊은 밤에 질주하는 구급차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치료학회 회장을 역임한 존 폭스의 시치료,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한 그대에게와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니콜라스 마자의 시치료 이론과 실제를 읽어보면 시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자의 책에서는 시치료사가 어떻게 환자를 어떤 작품을 활용하며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자의 책에 나오는 베로니카 소프스톨의 얼마 후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정원을 심고 자신의 영혼을 단장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꽃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당신이 깨달은 모든 이별로부터. 이 시는 특히 여러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라고 합니다. 시인들의 시는 다양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노래하거나 세상에 태어난 목적, 소명, 대자연 예찬, 사랑과 용서, 신앙과 인류애 등 수많은 주제와 멋진 은유와 시어, 저절로 어깨춤을 추고 싶게 만드는 운율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영혼불멸 성시에서 내게 찾아온 건 오직 슬픈 생각뿐, 때맞춰 그 슬픔을 말하니 그 생각 사라지고 나는 다시 건강해졌네 라고 말하며 슬픔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 창작과 건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못한 길에서 지금으로부터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느 숲속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나 나는 사람이 적게 다닌 길을 택했노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다고 라고 노래합니다. 시치료사들은 이 시를 시치료에 적용하며 비록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했더라도 탄식을 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며 내담자들을 격려합니다. 제가 특강을 할 때 희망과 관련하여 인용하는 한국의 시 두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는 정현종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인데요. 시인은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고 노래합니다. 한편 문병란 시인은 희망가에서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금은 날이 서지 않는다라고 노래하며 매 순간 노력을 다할 때 희망적인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시치료를 경험하실 수 있는 시 다시 쓰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들의 행복을 좌우하는 우리 안의 내면 아이의 치유와 관련된 기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의 중반까지는 과거 시제로 시를 씁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현재 시제를 쓰면 됩니다. 이 방법은 힘없고 트라우마가 많았던 내면 아이가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선물하는 기법입니다. 참고로 제가 쓴 시를 소개합니다. 늦은 밤 시골집에서 공포를 느끼며 홀로 가족을 기다렸던 아이라는 표현 대신 가족들이 선물을 가득 안고 그 아이를 걱정하며 빨리빨리 뛰어오고 있어 그 아이는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시제를 바꿔보았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신 후 꼭 한번 짧은 시를 쓰면서
이 방법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 영어와 한글로 롱펠로우의 인생 찬가, 헨리의 굴하지 않는다, 인빅터스죠. 워즈워드와 프로스트의 시, 흑인 시인 랭스턴 휴즈의 시, 그리고 에밀리 디킨슨의 만약 내가 등을 큰 소리로 낭독하며 시 치료의 치유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킨슨은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라고 값진 삶을 사는 비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수기를 읽어보면 끝까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생존한 사람들은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로부터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이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위안과 희망,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망과 고통을 승화시켜 워즈워스가 말했듯 우리의 마음을 뛰게 만듭니다. 힘들고 방황할 때나 한가할 때, 혹은 시간을 내어 시를 낭송하고 시를 써보면 어떨까요? 시를 쓰면서 여러분 내면에 있던 시인을 발견하고 자아와 대화를 하며 세상 만물과 조상, 신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강 시 치료에 대해 궁금하세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나라의 문학치료 현황을 알아볼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